웅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미. 이별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상태. 유미가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자 세포들의 마을도 불안정하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웃어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유미. 마음은 안정을 찾았지만 미련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웅이와의 기억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미. 친구의 친구 SNS 파도를 타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톡 프로필을 보며 마음도 짐작해본다. 웅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버리려고 하지만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버리지 못한다. 업무 때문에 바비를 잠깐 보게 되고 바비는 힘내라고 얘기한다. 유미는 관심 있는 주제에 소모임이 생기는데 루비가 바비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성세포도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한다. 알아갈수록 호감이 높아져 바비 소모임 가입자가 늘어난다. 이성세포가 그걸 발견하고는 바비 소모임을 닫아버린다. 결국 바비 소모임은 공개 모임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활발해진다. 바비와 유미는 버스킹 공연을 보러 오게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집에 가는 길, 바비는 유미에게 알고 싶은 사람이라며 사귀자고 고백을 한다. 유미는 바비의 고백에 속으로 좋아하고 바비의 고백 덕분에 자존감이 급상승한다. 웅이와의 이별로 사랑이는 아직 혼수 상태이고 마음 정리가 아직 안 된 유미는 고백을 거절한다. 다음날 유미는 출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바비에게 말을 걸었지만 바비는 차갑다. 다른 사람들과는 편하게 얘기하는 바비를 보고 자신 때문인가 생각한다. 고백을 안 받아준 건 유미인데 왜인지 모르게 궁금하고 연락도 기다리게 된다. 주말이 지나고 출근하는데 바비와 전 여친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간다. 자신에게 차가웠던 이유가 고백을 안 받아줘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런 건가 하고 실망한다. 퇴근하려는데 루비가 불러서 술집으로 가고 그 자리에 바비가 있다. 루비가 바비에게 소개팅 안 하는 이유를 묻고 썸 타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절당했다고 답한다. 친구들은 그 여자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얘기한다. 바비와 유미는 같은 버스로 집으로 가게 되고 어색하고 불편하다. 유미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바비가 중간에 내린다. 유미는 자기 보기 미안한 게 아니냐며 문자를 하고 바비는 오해라면서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기다린 유미를 보고 바비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바비의 사랑 세포가 깨어났다. 다음날 회사에서 유미는 바비를 보면서 설렌다. 바비의 모든 것이 궁금해진다. 유미는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혹시 바비를 만날까 싶어 화장도 하고 찾아본다. 포기하고 마트를 오는데 바비를 만난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와서 우산을 같이 쓰고 간다. 집에 도착하니 루비한테 전화가 오고 루비의 친구랑 드디어 소개팅을 한다고 전해 듣는다. 루비는 바비와 소개팅할 친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쁘고 몸매도 좋고 능력도 좋다. 유미는 속으로 짜증난다. 바비와 업무 미팅을 하는데 소개팅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국 말하지 못한다. 바비의 소개팅 날 유미는 싱숭생숭한데 깜빡 잠들었다 깨어나니 바비에게 우산을 주러 집 앞으로 오겠다고 문자가 와 있다. 그러나 문자 온 시간은 9시쯤. 지금은 새벽 2시. 그래도 유미는 답장을 해보고 바비에게 연락이 와 약속을 잡는다. 다음날 유미는 한껏 꾸미고 바비를 만나는데 우산만 전해주고 바로 운동하러 가려고 한다. 유미는 소개팅 결과를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때 마침 루비에게 연락이 오고 바비가 소개팅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유미는 바비를 찾으려고 달리게 되고 결국 바비를 만난다. 유미는 바비에게 좋아한다고 얘기한다. 사실 유미의 마음의 문에는 바비가 돌직구를 날릴 때마다 문이 부서지려고 했고 고백을 했을 때 이미 문은 부서졌다. 바비는 지금 시작해도 되냐고 묻고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유미의 마음은 함락되었다. 모든 세포들이 좋아하고 사랑세포는 불안해한다. 둘은 데이트를 하고 키스를 한다. 사랑이는 기회라며 바비의 마음속으로 향했다. 바비는 차분하고 젠틀할 줄 알았는데 장미와 기타 그리고 낭만 있는 세포들의 신대륙에 도착했다. 유미와 바비는 키스를 하고 유미의 혀세포는 바비의 혀세포와 만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바비는 20대 유미의 사진을 보고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하니 유미는 머리를 기르기로 한다. 유미 집 전기가 나가 보일러가 작동되질 않자 바비는 유미를 데리러 오고 바비의 집으로 왔다. 바비가 샤워하는 사이에 유미는 소파에서 잠들고 그런 유미를 챙겨주고 바비는 옆에서 잔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보고 심쿵. 아침 차려주는 바비의 모습에 심쿵. 호칭을 바꿔 유미야라고 부르는 거에 심쿵. 데이트 중 서점에서 바비는 유미에게 글을 잘 쓰는데 공모전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유미는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다 웹소설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고 부모님 집에 가 어릴 적 상장을 뒤져보지만 글쓰기는 참가상에 어릴 적 꿈은 요리사였던 걸 알게 된다. 다음날 유미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걸 안 바비는 놀란다. 유미는 더 늦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글을 써보고 싶다고 얘기한다. 유미는 나이 33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소설 쓰겠다는 자신이 한심해 보일까 걱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용기가 멋있다며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고 유미와 바비는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월급도 없는 유미에게 월세를 올려달라는 연락이 오고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다. 예전에 경품으로 받은 밥솥을 당근 마켓에 내놓지만 내고해달라는 연락만 와서 결국 못 판다. 크리스마스 날 바비에게 줄 넥타이 선물을 사고 바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때 밥솥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이 오고 그렇게 잠깐 밥솥을 팔기 위해 나가는데 구매자가 구웅이었다. 구웅은 유미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하는 꿈을 꾼다. 집에 가는 길 찐빵 가격을 보고 직접 사서 쪄먹는 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싼 찐빵 기계를 보고 놀라는데 루이가 전기밥솥으로 찌면 맛있다고 하는데 전기밥솥이 없어 중고마켓을 알아본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중고마켓에서 내고 구입하려고 가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유미랑 있었고 올해는 유미와 헤어지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이 슬프다. 중고 거래하러 온 사람이 유미였다. 서로 어색한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만난 기적 같은 우연이 신기하다며 화기애애한데 이건 상상이었다. 현실은 어색한 인사를 하고 거래하고 헤어지게 된다. 눈을 맞으며 밥솥을 들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쓸쓸한 구웅. 유미의 세포들은 바비 집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났다. 그때 경고음이 들리고 웅이를 만났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전 남친 대화 매뉴얼대로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해서 밥솥을 팔고 돌아온다. 헤어지고 나서 웅이에게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물건이 돌아온 게 마음에 걸려 루이의 인스타와 회사를 검색해보는데 폐업한 걸 알고 놀란다. 분명 헤어질 때 큰 외주 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폐업을 했다니 마음이 뒤숭숭하다. 바비는 유미를 기다리며 요리를 하다가 유미에게 전화를 하고 사랑세포는 바비가 기다린다고 좋아하는데 다른 세포들은 다들 웅이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졌다고 집에 가버렸다. 사랑세포는 힘내자고 한다. 유미는 바비가 사오라는 설탕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트리가 꺼지고 감성세포가 웅이가 신경 쓰인다고 울고 있다. 유미는 속에서 계속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 유미의 잘 지내라는 연락을 받은 구웅. 회사 폐업하고 유미와 헤어질 때가 생각난다. 사랑세포는 유미한테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웅이의 프라임세포는 자존심이어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헤어졌었다. 사람세포는 자존심세포를 다리를 못 건너게 막아두고 자존심을 내던지고 연락을 한다. 한편 유미와 바비는 재밌게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미에게 연락이 오고 바비가 확인하는데 웅이가 보자고 연락을 하고 유미는 바비가 오해한 거 아닌가 당황하고 걱정한다. 사랑이는 갑자기 입시하려고 했지만 유미는 마음에 걸린다. 한 방에 정리할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다. 사실 바비는 내용을 봤는데 구웅일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전에 우연히 구웅을 만났었는데 구웅이 망했고 다른 곳에 취업했다는 걸 들었고 유미는 잘 지내는지 물어봤었는데 유미와 만나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다. 유미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다. 바비의 세포들은 유미가 나가는 걸 보고 안 된다며 화내다가 보내주자고 한다. 그렇게 유미는 구웅을 만나고 구웅의 세포들은 유미를 만나 신났다.
구웅은 헤어지기 전에 솔직하지 못해 후회됐다고 얘기하는데 유미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한다. 웅이는 집에서 혼자 찐빵을 먹으며 그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유미를 생각한다. 바비가 요리가 끝날 쯤 유미가 도착했고 바비는 안심한다. 그렇게 둘만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다. 유미는 일어나서 오전에 습작소설 2,000자씩 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시간에 바비와 점심을 먹는다. 우연히 전 회사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주말 오후엔 글쓰기 수업을 듣고 단골 동네 서점에서 책도 보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걸 해서 별을 모두 채웠는데 모두 채우면 불안하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 자랑만 한다. 유미는 연말에 회사 그만뒀다고 말하는데 친구는 왜 그만뒀냐? 부모님께 얘기는 했냐? 주변 사람 중 작가 준비하다가 망한 얘기를 한다. 결국 유미는 별을 모두 잃었다. 내일 월요일 출근 걱정이라는 친구에게 유미는 출근 안 한다고 하며 출근 걱정인 친구를 위로해준다. 바비가 유미에게 돼지를 건네주는 꿈을 꾼 유미. 생각해보니 공모전 발표 날이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공모전을 보는데 이름이 없다. 작가 세포는 명언집으로 유미를 위로해주고 유미는 힘을 얻고 다시 글을 쓴다. 바비도 회사에서 공모전 발표를 확인하고 유미가 걱정돼서 만나기로 한다. 유미의 집에서 만나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이 왔다. 아빠는 바비를 견제하고 엄마는 바비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부모님은 바비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얘기한다. 엄마는 박스 테이프 뜯는 걸 바비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아빠는 바비에게 힘자랑하고 싶어서 박스를 아작내버린다. 그렇게 밥을 먹고 아빠는 선반을 고치려고 하다가 바비가 도와주려고 가서 말을 했는데 괜히 화를 내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다. 결국 바비에게 엎혀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날 아빠는 바비를 딸의 남자친구로 받아들였다. 집에 온 엄마는 유미에게 바비의 집안이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유미는 바비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중에 마침 바비의 큰 누나에게 전화 온다. 바비는 사업 안 물려받는다고 하며 후계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들은 유미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바비가 먹을 걸 사러 나가고 그동안 유미는 드라마를 찍고 난리가 났다. 바비가 돌아오고 떡볶이를 사왔는데 바비 분식, 바비의 가업은 떡볶이집이었다. 유미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둘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다음 날 세수세포가 얼굴이 못생겨진 것 같다며 확인하자고 하고 바비 뒤에 있는 핸드폰으로 확인하려다가 바비가 깨서 다시 안아준다. 별 5개를 채우는 아침이다. 유미는 6번째 공모전도 떨어졌다. 이제 생활비도 떨어져가고 속상하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유미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 단골 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이제 11번째 공모전 발표일인데 유미는 기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재미있다고 하니깐 느낌이 좋아 기대를 하게 된다.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바비에게 전화가 왔다. 바비는 지난 여름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주도로 발령되어 장거리 연애 중이다. 기대했던 11번째 공모전도 또 떨어졌다. 자린고 비세포는 이성세포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작가세포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이성세포는 작가세포에게 재능 없다며 현실을 인정하게 해준다. 유미는 바비에게는 공모전 떨어진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안 힘든 척한다. 전 회사의 과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회계팀 직원이 2명이나 그만둬서 알바 좀 해달라고 한다. 과장님은 유미에게 복직을 권유하고 유미는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복직하겠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바비를 보러 제주도 가는 길 과장님한테 다시 연락 오고 복직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내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바비를 만나서 복직도 안 되고 공모전 떨어진 게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유미를 안쓰럽게 보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바비. 유미는 위로를 받으니 눈물이 난다. 그런데 유미에게 줄리 문학사에서 공모전 당선은 안 되었지만 출간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유미의 작가된 소식에 다들 행복해한다. 전 회사 친구들이 제주도까지 축하해준다고 달려왔다. 유미가 쏘는 축하 파티는 신나게 끝났다. 술 기운에 잠깐 졸다가 바비한테 전화가 와. 별 보러 산책하러 가자고 해서 나간다. 기분도 좋고 술도 덜 깨서
사귀면서 안 해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마저 섹시하고 귀여운 바비. 바비는 오늘이 1주년이라고 반지를 끼워준다. 완벽한 남친과 완벽한 장소에서 보낸 1주년. 유미는 너무 행복하다. 바비는 회사 일 때문에 유미 혼자 친구들을 배웅해주고 바비 집으로 간다. 유미는 혼자 동네 산책을 하고 바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비의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한다. 같은 동네에 인턴이 산다고 들었던 게 기억나고 이내 안심한다. 바비와 유미는 바베큐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쌈장이 없어 유미가 편의점에 사러 가고 다은에게 숯을 빌려달라고 해서 다은이 오게 되고 유미는 신경 쓰이지만 웃으면서 인사한다. 다은이는 가고 유미는 바비에게 다은씨 엄청 귀엽네 라고 하는 말에 바비는 고민을 하다. 다은이 귀엽지 유미는 사랑스럽지라고 얘기하며 잘 넘어간다. 바베큐 먹은 걸 정리하고 내일 먹을 거 사러 마트에 온 바비. 우연히 다은이를 만난다. 유미는 바비를 기다리다 밖에 나왔는데 바비의 옷을 입고 가는 다은을 만난다. 유미는 기시감이 들었다.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 바비가 돌아오고 유미는 점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물어본다. 바비는 제주도로 발령을 오고 회사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다은은 바비를 처음 볼 때부터 세젤남, 섹시함, 카리스마 세 가지 매력을 찾아내며 좋아한다. 집까지 같은 동네인 다은은 출근길에 인사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비가 태워준다고 한다. 다은은 너무 좋지만 넘사벽이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 유미는 혼자 바닷가 근처를 산책하다. 혼자 카페에 있는 다은을 만난다. 바비가 회사에서 유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 다은이 아직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서 안심하고 돌아간다. 편집장 안대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14년 전 신입생 유미를 짝사랑했다. 말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잘 안되고 유미의 기억에는 이상한 선배로 남아있다. 바비는 유미를 공항에 데려다준다. 대용은 신입 작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짝사랑했던 유미였다. 대용은 부끄러워서 종이만 보고 있고 유미는 그런 대용이 차갑고 어렵기만 하다. 대용은 유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단호하게 말하는 대용을 무서워한다. 이전 연애에서 다정하다가 한번 못해주니 안 좋게 되었던 기억에 다정함을 모으고 있다. 그 이후로도 대용은 계속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시간까지 촉박하게 얘기한다. 그런 대용이 마음에 안 드는 유미는 바비에게 투정을 부리는 중에 택배가 와서 나가보니 대용이 도넛을 보냈다. 바비도 좀 놀란 것 같다. 수정이 끝나고 출판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대용과 유미 둘만 남게 되고 대용은 유미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속으로 슬퍼하며 포기한다. 집에 간 유미는 바비와 연락하는데 대용을 질투하던 바비를 귀여워하고 다은이가 부산 취업이 돼서 퇴사 회식을 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차를 가지러 가는 바비. 다은과 만나는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비는 눈치채고 마음이 살짝 흔들린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마음을 추스리면서 일상을 보내는데 떠나는 다은을 보니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유미는 웹소설의 일러스트 작가 미팅 있는 날 컨트롤 Z 작가를 만나고 유미는 이름도 성격도 특이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원고에 대해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유미는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화가 난다. 서로 비꼬면서 얘기한다. 유미는 집에 가서도 화가 난다. 작가와 다시 미팅을 하고 유미는 상상 속에서는 이미 작가를 때렸다. 퇴근하던 바비는 집에 놓인 귤을 발견하고 다은이 어머님이 주신 귤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진다. 유미와 통화하는데 작가가 안 맞아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 집에 돌아왔는데 바비가 보낸 케이크가 놓여있다. 바비와 두 번째 만나는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제주도에서 지내기로 했다. 바비가 퇴근 전이라 먼저 집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 놀란 유미는 바비에게 물어보고 회사 근처로 옮기려고 한다고 얘기한다. 유미는 갑작스러운 이사에 혹시 다은이가 없어서 그런 건가 생각하지만 이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미는 혼자 케이크를 사고 오는 길에 바비 마당에 꾸민 트리를 찍다가 다은을 발견한다. 다은이와 얘기를 하는데
바비가 이사 간다고 얘기해주니 다은은 자기 때문이냐고 말하는데 유미는 당황했다. 예전에 유미의 친구와 얘기하던 게 생각나고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잠깐 흔들리거나 속으로만 다른 여자애를 귀엽다고 생각하면 바로 헤어진다고 얘기했었다. 근데 그 마음을 없애버리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은 씨가 고백했다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은을 돌려보낸다. 유미는 예전 자신이 남자친구가 싫어하던 행동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아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흔들린 남자친구. 바비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유미가 없어 찾으러 나간다. 카페에서 혼자 있는 유미를 발견한다. 유미는 바비에게 갑자기 이사를 왜 가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고 혹시 다은이 때문은 아닌지 물어본다. 바비가 다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오고 세포들이 하나씩 코멘트를 적는데 그중 사랑 세포가 귀엽다고 쓰고 순간 귀엽다고 느낀 것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바비는 아직 유미가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고 흔들린 마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솔직하게 말해 달라는 유미의 말에 바비는 대답을 못하고 유미는 바비에게 헤어지자고 한다. 바비는 지나간 일이라며 미안하다고 유미를 붙잡고 유미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예전처럼 못 지낼 것 같다고 하며 떠난다. 꿈 같던 연애의 끝은 사랑 대신 분노만 남았다. 사랑세포가 마을을 파괴하고 있을 때 유미가 사랑세포에게 이제 사랑이 아니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하며 프라임세포 자리를 작가세포에게 넘겨주라고 말한다. 유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 세포의 특성을 바꾼다. 작가세포가 프라임세포가 되었다. 루비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유미는 바쁘다며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 컨트롤 Z 작가와 미팅을 하는데 유미가 변했다. 의상도 너무 편하고 돈도 막 쓴다. 작가가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데 헤어진 이유도 다 말해준다. 이별 후 필력이 엄청나게 상승해 작가에게 원고가 좋다고 인정도 받는다. 구웅도 회사 대표가 되었다. 루이는 유미가 작가 된 걸 보여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됐다고 얘기한다. 인터뷰에서 구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물어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유미가 있다. 구웅은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답한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미와 중고 거래하고 난 뒤 집에 돌아와서 유미의 SNS를 봤는데 바비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때 결심했다. 반드시 성공하고 유미에게 다시는 연락 안 하기로. 그렇게 성공한 구웅은 가는 길에 유미의 작품 홍보를 보고 결국 서점을 가서 책을 사는데 서점에 있는 책을 모두 사버린다. 유미는 댓글을 보고 있는데 핵노잼이라는 악플이 쓰여 있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인다. 작가와 미팅을 하는데 웅이네 회사에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 제안이 들어왔다고 알려준다. 유미는 갑작스러운 웅이의 소식에 놀라지만 성공했구나 하며 흐뭇하게 보고 작가는 유미와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전 남자친구라고 얘기해준다. 웅이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작가는 웅이와 미팅을 하고 작가는 이상한 친화력으로 들이대 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러다 구웅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고 뒷좌석에서 유미의 책을 보고는 유미에게 연락한다. 그리고 우연히 둘을 만나게 해준다. 구웅은 잘 나간다고 보여주기 위해 자랑 콤보를 사용하다. 명함을 주려고 하는데 명함이 없다. 유미는 이미 잡지에서 봤다고 멋지다며 축하한다고 얘기한다. 차를 타고 가는 웅이의 심장은 쿵쾅쿵쾅 거린다. 다음날 회사에서 작가를 만나고 작가는 유미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말해주고 웅이는 유미와 다시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다시 기회가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한다. 유미에게 친구가 연락이 오는데 바비가 본사 발령을 받아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유미의 연애는 어떻게 될까? 유미의 웹소설은 반응이 뜨겁고 칭찬 댓글이 많다. 사실 칭찬 댓글은 구웅은 집중력 대장 세포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 그때 이다와 루비에게 바비가 본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유미는 바비 출몰 지역은 최대한 피해 다니려고 하지만 바비도 똑같이 피해 다니지 않을까 하며 슬슬 신경 안 쓰고 가기 시작한다. 이번엔 바비의 단골집인 카페를 가보려고 하는데 유미의 오늘 옷 상태가 안 좋아 고민하지만
주 활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마주칠 거라고 생각해 카페 안을 살펴보고 들어간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바비와 만난다. 유미는 거지 같은 상태에 절망하지만 자신감은 표정에서 나온다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한다. 바비는 그리 재밌다고 꿀 떨어지는 멘트를 보내고 유미는 이내 이성을 찾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바비가 쫓아나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돌직구를 날린다. 유미가 떠난 날 바비의 세포 마을엔 지진이 일어났고 마을이 무너졌다. 판사세포는 이 일은 바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유미가 믿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한다. 다음 날 유다은이 찾아왔지만 바비는 냉정하게 돌아선다. 서울로 돌아오자 마음이 안정되어 유미의 소설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유미를 마주치면 본심을 말하기로 다짐한다. 유미의 세포 마을은 바비의 말 한마디로 크게 흔들린다. 모두 쓰러지지만 이성세포만 중심을 잡는다. 붙잡는 바비에 유미는 당황스럽다. 시간을 왜 내야 되냐라고 말한다. 바비는 계속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유미의 마을엔 거센 바람이 분다. 결국 유미는 보고 싶었다며 울고 바비는 안아준다. 그렇게 날아간 이성세포는 추방당한 사랑세포를 제외한다. 바비와 다시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랑세포는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 적 없는 유미를 걱정한다. 2 사람은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 다음 날 무서운 꿈을 꾼 유미를 평화세포가 안정시켜준다. 바비와 다시 만나게 된 걸 알게 되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이상하게 차분하다. 유미는 컨트롤 Z 작가와 업무 미팅을 끝나고 구웅이 찾아왔고 일부러 만나게 만든 속내를 눈치챈다. 그렇게 둘이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구웅은 저녁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만 유미가 바비와 다시 만난다고 얘기한다. 구웅은 잘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친구라도 되고 싶다는데 거절당한다. 구웅은 유미를 태워다 주겠다고 하다. 손가락이 부딪혀 골절로 병원을 가게 되고 바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데이트에 늦을 것 같다고 말해주는데 바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구웅은 남자친구가 오해하겠다며 먼저 가라고 하지만 유미는 마음이 짠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구웅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고 옷을 사러 나가는데 핸드폰을 두고 간 유미를 찾으러 나갔다가 유미를 데리러 온 바비와 마주친다. 그리고 구웅은 바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유미는 누구처럼 쉽게 흔들리고 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 웅이와 바비는 만나 기싸움을 하게 된다. 바비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 하고 구웅은 아직 팀장이냐며 비웃는다. 2 사람의 감정은 격해진다. 그때 유미가 나타나 우선순위 높은 바비를 지지한다. 웅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만 가보겠다며 바비의 손을 잡고 나간다. 차에 타고 가는 길 바비의 커플링을 보고 눈치 보게 된다. 바비는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한다. 자칭 연애고수라고 말하는 루비와 컨트롤 Z 둘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의 스킬을 쓰면서 서로에게 스며들고 만난 지 2일 만에 사귄다. 작업실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루비. 유미는 다정한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바비는 누나가 감자를 줬는데 집에 와서 가져가겠냐고 물어보고 유미는 시그널인가 해서 설렌다. 커플링도 끼고 바비를 만나러 갔는데 바비는 부담스러울까봐 빼놓고 나왔다고 한다. 다음 주인 바비 생일날 뭘 할지 설레서 말하는데 마침 미국 출장이 있고 감자도 집 앞에 놔두고 그냥 간다. 2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어긋난다. 그렇게 바비는 출장을 가버리고 답장도 짧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바비의 생일날 영통으로라도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하지만 과장님과 회식 중이라며 못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니 의심은 커져간다. 그때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 바비를 발견한다. 온갖 생각을 하면서 바비를 쫓아간다. 바비의 집에 도착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미국에 있어야 할 바비가 집에 있다. 유미는 왜 거짓말을 하냐며 화를 내는데 바비는 절뚝거리며 다가온다. 출장을 가려던 중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었고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했다고 말한다. 막상 나를 만나니 후회돼서 연락을 못했냐는 유미의 말에 바비는 나를 다시 만나는 걸 너가 후회하는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고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며 뜨겁게 키스를 한다. 그리고 유미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바비. 프러포즈를 받은 유미. 기분이 좋아 SNS에 반지 낀 사진을 올린다. 이다와 루비는 그걸 보고 좋은 일 있냐며 연락을 한다. 컨트롤 Z와 웅이와 루이는 유미와 다시 재회할 방법을 모색 중이었는데 루비에게 유미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다. 눈물이 고이는 구웅. 유미는 도시락을 만들다. 바비에게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한다. 바비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만 표정이 무뚝뚝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바비가 일이 생겨 나간다고 하고 유미는 당황한다. 그리고 떡볶이를 주시는데 양이 너무 많다. 한 입 두 입 먹는데 너무 맛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흐뭇하다. 결국 떡볶이를 다 먹었고 화장실을 가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와 인사를 하는데 아버님이라는 소리에 속으로 좋아하신다. 나가는 둘을 붙잡아 유미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바비의 아버님의 마음에 들었다. 유미가 감기가 걸리고 바비에게 아프다고 데이트를 미루자고 한다. 병원을 갔다가 구웅에게 연락 와서 잠깐 만나러 가는데 구웅은 프로포즈 받은 거 축하한다고 하며 청첩장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둘의 사이는 편해지게 된다. 이제 헤어지고 가려는데 바비를 진짜 사랑하냐고 묻는데 사랑세포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지만 감성세포가 당연한 걸 묻냐고 하고 넘어간다. 집에 간 유미는 열이 나 알아누워있다. 아픈 유미가 걱정돼서 바비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바비의 아버지도 아픈 걸 알고 떡볶이도 보내준다. 그런 정성에 유미는 금세 회복된다. 바비는 하와이에서 스몰 웨딩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유미가 꿈에 그리던 웨딩이었다. 먼저 말해준 바비가 천생연분인가 생각한다. 아플 땐 감동도 2배라더니 감성세포 포텐 터지는 날 유미의 집에서 자고 갈 거라는 바비는 잠깐 맥주 좀 사오겠다고 나가고 두고 간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는데 다은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구웅은 우편물을 보다 유미한테 온 청첩장을 발견하지만 차마 열어보진 못한다. 집으로 가는 길 유미와 함께했던 동네를 보다 옛날 생각에 내려서 구경하게 된다. 그러다 유미를 만나게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축하한다고 하며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예쁠 거라고 말하는데 유미는 당황스럽다. 구웅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 마지막 대화가 이상의 청첩장을 확인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유미 친구 이다였다. 다시 돌아가서 청첩장이랑 이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유미는 바비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알려준다. 다시 8개월 전 다은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취해서 바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비는 맥주를 사와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통화 기록을 보고 삭제를 하고 다음날 유미의 눈치를 보게 된다. 유미는 그걸 보고도 차분한 자신의 감정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 유미는 요즘 악플에 시달리고 미현 팀장은 애써 위로를 건네지만 마음이 좋지 않다. 멋진 엔딩을 기대한다는 말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 이다의 결혼식 전날 밤 노트북이 없어졌다. 60장 분량 원고가 있었는데 큰일 났다. 결국 결혼식 날 아침 작가 세포는 프라임 세포를 내던지고 도망쳤다. 대용을 만나 축하를 해주는데 마감 끝나고 왔냐고 물어보고 유미는 끝냈다고 거짓말을 한다. 오랜만에 회사 동료를 만나고 결혼하는 두 사람을 어떻게 이어주었냐고 물어본다. 우연히 인사만 시켜줬는데 자기들끼리 만나게 되고 루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준다. 한편 바비는 해외 출장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백석동 사거리 카페에서 바비에게 전화를 하고 유미가 애타게 찾고 있는 노트북을 전달해준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유미는 노트북이 없어져 심란해서 대책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마침 바비에게 연락이 오고 노트북을 찾았는데 교통체증으로 갖다 주진 못하고 공항 라커룸에 두고 간다며 우리가 헤어져도 항상 널 응원해 라고 연락이 온다. 8개월 전 유미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었다고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바비. 그렇게 둘은 헤어진다. 노트북을 찾고 나서 바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로 읽는다.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바비.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 바비의 질문에 설레고 되묻는 유미의 질문에 만나는 사람은 있다며 미소를 짓는 바비. 사실 바비는 소개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미의 사랑세포는 1년 전 크리스마스에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 추방당해 프러포즈 받았을 때도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설레는 순간들에는 사랑세포가 돌아왔나 싶었지만 모두 아니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세포 말고 지방세포가 돌아왔다. 탈고를 앞두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마감일인데 다른 일들이 재밌어진다. 밀린 설거지에 청소에 이불 빨래까지 다 끝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파티에 오라고 루비에게 연락이 오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소설을 끝낸다. 연말엔 세포마을도 시상식을 하는데 올해의 세포상은 바비의 세포들. 작가 세포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재능을 알아봐준 것도 응원해준 것도 노트북을 찾아준 것도 바비였다. 탈고하면 먼저 할 일이 있던 유미.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노트북을 보낸 웅이. 돌려보낸다고 해도 다시 보낸다고 해서 직접 갖다 주기로 했다. 그렇게 웅이의 회사를 오고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포스트잇을 발견하는데 유미가 힘을 내게 해준 댓글 아이디들이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세포상은 공동수상으로 웅이의 세포들도 받는다. 유미가 왔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뛰어오는 궁. 노트북을 돌려주고 나중에 밥 먹자고 얘기하는 유미. 이별이 사랑의 끝이긴 하지만 이별이 관계의 끝은 아니라는 걸 요즘 깨달아가고 있는 유미다. 유미를 위한 파티는 시작된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니 술 때문인지 잠이 안 오고 감성세포가 노래가 부르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사랑세포가 돌아왔다. 며칠 전 갑자기 웜홀이 생기며 빨려 돌아왔다고 한다. 다들 너무 반가워하며 행복해한다. 다음날 아침 알 수 없음으로 메시지가 하나 오고 전날 파티에서 대용이 소개해줬던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름이 신순록이라고 답장이 온다. 끝.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